125페이지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지상권을 취득했거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요 세 사람이 제3취득자죠. 이 사람들은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 그래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상태에서 저당권을 갖고 있고 이 땅이 2억짜리다. 이때 병이 1억을 인수하고 1억만 지급했다. 그럼 얘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갚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인수 안 했단 말이지. 2억을 다 지급했다 했건데 소유자 같은 경우.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 특히 이 두 사람은 후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이 경매가 되면 이거 소멸한단 말이죠. 이런 애들을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첫째 363조. 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63조. 364조. 세 사람 소유권 취득한 사람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364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변제권이 있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무는 없다. 갚을 권리가 있다.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갚을 권리가 있다. 특히 변제권과 관해서는 첫째, 변제기 전에는 변제하지 못한다. 두 번째, 변제기 후라면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세 번째, 지연배상의 경우 1년분만 변제할 권리가 있다. 갑이 연체한 이자를 다 갚을 의무는 없고 1년분만 변제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갑에게 야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나한테 갚아라.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364조죠. 363조, 364조 기억하셔야 되고 367조는 얘네들이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필요비 유익비고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필요비는 안 되고 유익비,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필요비 상환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소유자는 필요비 유익비,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안 되고 유익비,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상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유익비는요, 상환기간 허여가 안 돼요. 우리 유익비는 보통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 비용은요, 법원이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스스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저렇게 세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제3취득자를 보호하고 있더라. 조문 363조 2항, 364조, 367조 확인하시고, 특히 밑에 동그라미 2번 변제권,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고 변제기 전에는 변제하지 못하고, 조심할 게 요 세 사람만 제3취득자입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었다. 얘는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설령 변제를 하더라도 나도 제3취득자다라고 주장을 못합니다. 주의, 저당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설령 대신 변제했다 하더라도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64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돼 있지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그 다음 변제범위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 변제하면 저당권을 소멸하게 되고요. 2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걸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는데 조심할 거 두 가지.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유익비만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 유익비는 상환기간 허여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또 하나 요 비용 우선 상환은 제3취득자가 된 이후에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판례가 하나 있죠.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을이 증축을 해요. 그리고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을은 공유 지분권을 취득합니다. 건물에 대해서. 공유 지분권도 소유권의 내용이죠. 소유권의 일종이잖아요. 결국 을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재산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이 증축 비용을 이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냐? 안 된다. 왜 안 되냐? 재산 취득자가 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다. 그래서 저당 부동산 재산 취득자가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는 비용이란 재산 취득자가 된 이후에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거기에 판례가 하나 있죠. 그다음 6번. 저당권이 침해됐다. 즉 저당권의 담보 가치가 감소됐다. 일단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죠. 물권적 청권은 침해 원인을 불문하고요. 불강력적 침해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든. 두 번째, 손해 발생 불문하죠. 침해 원인 불문, 손해 발생 불문,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반환 청권은 인정이 안 된다.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반환 청권은 인정이 안 된다. 세 번째, 반환 청권 인정이 안 되니까 거기 판례. 목적물의 일부가 분리 반출되었을 때 저당권자는 원래 장소로의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4번 유해등기 말소 청구라고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데 1번 저당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 등기가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2번 저당권의 순위가 등기부상 승진하지 못하는 방해 상태가 있더라. 그래서 2번 저당권자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물권적 청구, 이걸 유해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죠. 자, 두 번째, 누군가의 고의과실에 의한 저당권 침해가 있고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저당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손해란 남아있는 잔존가치만으로는 채권의 전부의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두 번째, 굳이 저당권 실행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손해가 발생하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 세 번째 보호장치가 담보물 보충 청권 또는 원상회복 청권인데 이건 침해자가 설정자인 경우. 설정자는 누가 있죠?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그럴 때 원상회복 또는 다른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즉시변제 청구라고 388조 1호에 보면 채무자가, 설정자 아닙니다.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가 상실하니까 채권자는 즉시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물 보충 청구하고요, 즉시변제 청구는 침해자가 누군지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을 침해했을 때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즉시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6번 구제방법 상환과의 관계. 즉시변제를 청구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물 보충을 청구를 못하고요. 반면에 담보물 보충을 청구했을 때는 즉시변제도 청구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하고요,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처분 및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 채권도 갖고 있을 텐데요, 이거 분리양도 못합니다. 즉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보 제공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처분한다는 것은 채권도 함께 처분한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이때 이 저당권 및 저당권 부채권,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양수하기로 했을 때 그 합의는 양도인 거 양수인 사이 합의만 있으면 되죠. 채무자의 동의나 합의는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양도 양수는 둘이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채권 양도 사실은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저당권 양도는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법률행위니까. 세 번째, 나중에 값은요, 양수인에게 돈을 갚게 될 텐데요. 양수인에게 돈을 갚고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가 아닌 설정등기 맞소등기를 청구하면 되고요. 양수인을 상대로 설정등기 말소 청구. 즉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고요. 네 번째, 채권이 소멸을 했는데 저당권이 말소가 안 되고 있는 상태, 무효등기죠. 그 상태에서 이전됐다 하더라도 얘는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등기는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저당권 처분 양도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가로 2번,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 3. 소멸은 됐고요. 한 장 넘기면 채권 소멸이 있죠. 당연히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 아까 유치권하고 똑같아요. 저당권만 소멸시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채권이 소멸시에 걸려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만 소멸시에 걸리지 않고요. 반가로 5번. 저당권 따위가 불법 말소돼요. 어떤 등기든지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의 경우 불법 말소된 후에 중간에 경매가 돼버리면 어차피 이 저당권은 소멸할 운명이기 때문에 회복 등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된 후에 회복 등기하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이 저당권은 어차피 소멸할 운명이기 때문에 회복 등기 불가하다. 반가로 5번.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수저당권에서 공동저당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근저당을 봅니다. 자,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장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는 원리. 이게 근저당권이죠. 결산기에 일정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는다 그러니까 그 일정액을 미리 정해놔야 되죠. 이걸 채권 최고액 이렇게 되죠. 즉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장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액을 한도로 담보하는 그런 권리를 근저당권이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357조 1항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권 채무가 얼마인지 그 확정을 장래 유보하여 설정할 수 있다. 당연히 이때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되거나 이전됐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부종성의 완화죠. 예를 들어서 채권이 일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근저당권의 특징이 두 가지죠. 채권의 불특정성과 부종성의 완화.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계속적 거래계약과 이게 뭐예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이죠. 플러스 근저당권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 두 개.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지요.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하라.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근저당권의 효력 중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최고액의 개념을 먼저 기억해야 되죠. 최고액이 뭐죠? 우선 변제 한도. 채무자가 갚아야 될 변제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 우선 변제받는 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한다면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경매대가로부터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360조가 적용이 되되 두 가지 조심하자. 양가로 1번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 하지 않는다. 양가로 2번 아까 360조에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었죠. 그러나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1번의 양가로 1, 양가로 2. 또 2번 확정이 된 이후에 채권액이 확정이 된 이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 이건 담보되지 않는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반면에 확정 이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하여 확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배상은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근저당권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언제 채권이 확정되느냐예요. 언제 확정돼요? 여기 나와 있죠. 결산기도래.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한 장을 먼저 넘기세요.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거기에 보면 근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여기 채권이 빵원이고 당사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럼 이 계약을 해지를 하고 계속적 거래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를 해요. 그럼 영원으로 확정이 돼. 그럼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거기 두 번째.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피담보 채권을 확정의 확정 시기에 결산기도의 옆에 여기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계속적 거래계인데 언제까지 결산을 이걸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기본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두 개 경매 신청.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 그 사람은 신청 시 확정이 되지만 다른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예컨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락되고 완납한 데 확정이 된다. 확정이 되면 이번 보통 저당권과 동일하게 되고 특히 3번 확정된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다 갚아라. 채무자는. 그러나 물상보증인이나 재산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하죠. 반가로 5번 채권 채무 확정 전에 각종의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는데 그중에 최고액을 변경했을 땐 변경 등기하라. 또 3번 채무자 등을 바꿀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판례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 두 번째 줄 채무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줄 변경 후 채무만 담보된다. 변경 이전 채무는 담보되지 않는다. 4번은 당연하죠. 근저당권만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된 채권과 함께 양도하라 이렇게 되죠. 단 확정 전에 채권 일부가 소멸하거나 채권 일부가 이전이 되거나 채권 일부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357조 1항 단서에서 채권이 채무 확정 전 채권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해놨죠. 반가로 6번의 박스 세 번째 거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을 해지시키고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은 뭐죠? 이거 판례죠.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변경이 되고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현 소유자는 물론이고 설정자이지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 갑도 뭐 할 수 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아까 이거 근저당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회복 등기할 수 있지만 중간에 경매가 되어버리면 회복 등기는 불가하다. 그죠? 그 정도. 그 정도. 보통 두세 문제 나오니까요. 철저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역시 기본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어려운 건 다 제끼고요. 215페이지. 대표용 1번. 나왔어요. 설정자인데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 예.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인데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 예. 부소유자. 얘도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저당권 설정자인데 소유자가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목적물 팔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2번 저당권은 경매되면 소멸한다. 3번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절대로. 4번 저당권 여력은 설정 전후를 묻지 않고 부환물에도 미친다. 4번 저당권 등기가 위조세에서 원인 없이 말소됐다.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회복 등기할 수 있다. 그게 원칙. 틀린 거 1번. 13번에 1번. 저당권 설정은 처분행위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왜 처분행위예요? 돈 안 갚으면 경매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담보권 설정은 처분행위 일종입니다. 이번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는가? 있다. 물상보증인.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4번 저당권 설정계약은 당연히 법률행위니까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다. 4번 틀렸죠. 5번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틀린 거 4번. 14번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1번 기업과 니은 일동건물 일부 일필토지 일부 안 돼요. 왜 안 돼? 등기 불가. 일동건물 일부나 일필토지 일부에는 저당권 안 됩니다. 그러나 디귿 공유지분 되죠. 리얼 지상권 되죠. 미음 전세권 됩니다. 비읍 임차권 안 되고요. 시옷 임목이 뭐죠? 보존등기자 수목의 집단. 그게 임목이죠. 되지요. 그러나 이응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은 광업법이나 어업법에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몇 개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안 되는 거 특히 기억, 니은, 비읍, 이응 꼭 기억해 주세요. 안 되는 거. 정 저거 하면 기억, 니은, 비읍만이라도 안 되는 거. 15번에 1번. 첫 번째 줄 보니까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이란 말이 보여요. 그러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2번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이력이 미친다라는 민법 규정은 의무 규정이니까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번 을이 갑소유 땅을 임차해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건물의 저당권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 을이 땅의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갖고 있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이 저당권이랑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무슨 뜻이죠?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된 경우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취득한다. 그런 뜻이죠. 그게 3번이죠. 4번. 두 번째 줄에 협의 취득이라고 돼 있네요. 협의 취득 보상금은 매매 대금의 일종으로 보니까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이 틀렸죠. 5번은 저당 부동산은 압류 이후라고 돼 있죠. 압류 이후 첫 번째 줄 끝에 차임이 보이죠. 차임이 뭐예요? 과실. 그럼 이렇게 압축할 수 있죠. 압류 후 과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4번. 너무 쉽잖아요. 체크한 것이 다 나오잖아. 그죠? 아니, 그렇게 인상 쓰지 마. 73일 남았나요? 74일 남았나요? 겁나 빨라가지고. 2달 남은 거예요. 하고 있으면 시험 보러 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16번.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 기업, 부속시킨 물건. 자,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상용에 제공되는 물건. 여기서 상용이란 일상 용도에 말합니다. 상용에 공하는 물건. 이게 바로 종물이에요. 목적물의 일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 이걸 종물이라고 합니다. 효력이 미치죠? 니은은 증축했지만 독립성이 없어 부합물이죠. 디귿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안 미친다 그랬죠. 그죠? 리얼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로 목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에는 건물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미음 건물이 소실됐고 보험금
여기에도 저당권 혜택이 미치죠. 그죠? 니은 저당권 혜택이 미칩니다. 디귿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리을에는 저당권 혜택이 미치고요. 미음은 이미 수령했네요. 안 되겠네요, 미음은. 일단은요, 디귿 안 되고요. 미음 안 되고요. 디귿 안 되고, 미음은 이미 지급이 됐으니까 안 되죠. 자, 문제가 기역입니다. 아까 종물에는 저당권 혜택이 미친다고 그랬죠. 그런데 건물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독립물이죠. 종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기억에 보니까 건물의 임차인의 건물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해설을 보면 기억에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일 때는 종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혜택이 미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요 해설이 이 16번에는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타인 소유 토지 있는 건물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을이 토지 임차인이면서 건물 소유자예요. 그 건물 소유자가 즉 건물의 임차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군요. 건물의 임차인이군요. 얘가 요걸 다시 빌려준 거야, 병한테. 요렇게. 따라서 을이 부속시킨 종물이 아니고 병이 부속시킨 종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역 지문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돼요. 만약에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에? 그 건물 소유자, 토지 임차인이면서 건물 소유자, 얘가 부속시킨 종물, 여기에는 건물 저당권 혜택이 미칩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면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 임차인이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돼 있어. 이건 별개의 독립물이에요. 여기에는 건물 저당권 혜택이 미치지 않는다. 기억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억이 건물 소유자가 라고 되어 있으면 저당권 혜택이 미칩니다. 기억이 구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반면에 니은은 왜 미치냐? 이건 독립성이 없잖아요. 건물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은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에 부합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때는 저당권 혜택이 미치겠죠. 16번은 일단 문제 자체는 토지 임대차인데, 그죠?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그 건물 소유자가 밑에 있는 기역과 니은은 건물을 임대한 것까지 생각합니다. 임대. 그렇게 구별하시면. 대신 기역은 별도의 물건이고, 니은은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7번에 1번 저당권자,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16번에 니은하고 리을하고 두 개 이렇게 되겠죠. 조심할 거 다시 한번 기억에 건물의 소유자가 그러면 거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17번에 1번 저당권자가 물상대권 행사하려면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2번 꼭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 없고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물상대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2번 틀렸죠. 3번 그 금전 따위를 압류하기 전에 소유자가 금전을 수령했다고 돼 있고요. 3번은. 4번은 다른 채권자가 수령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구별을 좀, 이런 것까지 나오면 짜증나죠. 갑소유 땅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수용이 됐고 보상금이 얘가 꾸물럭거리고 있는 사이에 이 보상금을 다른 채권자가 수령한 경우하고요. 채무자나 제3취득자 있을 수 있죠. 얘가 수령한 경우로 나눠서
보상금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지급 인도되지 못하도록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가만히 있어. 그런 상태에서 보상금이 얘가 수령을 해간 경우가 있고요. 소유자 즉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수령을 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을은 다른 채권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소유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을 구별하셔야 돼요. 3번은 누가 수령했어요? 소유자가. 4번은 누가 수령했어요? 다른 채권자가. 그러니까 3번은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요. 4번은 그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고요. 4번은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누가 수령했는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5번은 매매대금이라고 되어 있죠.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액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 2번. 18번에 1번 지연배상을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하는 1년분에 한해서만 된다 그랬고요. 2번 저당권의 효력이 종본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약정을 했고 그 약정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3번 인도가 돼버렸습니다. 그 후에 압류했습니다. 그럼 물상대액이 안 됩니다.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가 돼야 됩니다. 3번 옳은 지문이고요. 4번 전여분에 설정된 저당권이라고는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그랬습니다. 5번은요. 압류 이전 차임이라고 되어 있죠. 목적 부동산 압류 이전의 과실이죠. 여기는 저당권이라고 미치지 않습니다. 5번이 틀렸죠. 19번에 1번 원본 반환이 2년간 지체했을 때 당연히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되죠.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하는 1년분에 한한다는 것은 경매대값부터 우선 변제받는 게 1년분이라는 뜻이지 채무자가 나는 1년분만 연체이자를 갚겠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채무자는 연체이자 다 갚아야죠. 그게 1번이죠. 옳은 지문이죠. 2번 명인방법을 갖춘 20개는 토지저당권에 미치지 않고요. 3번 농작물에도 토지저당권에 미치지 않고요. 4번 저당권의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설정해 준 경우. 이거 지난번에 봤죠? 전세권 저당권자는 나중에 전세권 존속권이 만료가 된 경우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뭐 할 수 있다? 물상대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물상대위 인정된다라고 해야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가 보존등기에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토지 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으니 토지 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권리가 있지만 건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토지 저당권의 우선 변제 효력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옳은 거 1번. 5번 다시 한번 아까 일괄 경매권 어디 갔어? 그림이 어디 갔지? 아까 했구나, 아까.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 있지만 건물까지 일괄 경매하는 권리만 인정했을 뿐 건물 경매제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지는 못하니까 당연히 토지 저당권의 우선 변제 효력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틀린 거예요. 그죠? 그 일괄 경매권 물어보고 있습니다. 20번에 1번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경매됐을 때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경락인에게 인수가 됩니다. 그러나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경매가 되면 소멸하죠. 2번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됐습니다. 선순위 저당권 깡그리 소멸합니다. 목적물이 경매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3번 저당권보다 먼저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이 되었을 때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그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그랬죠? 그게 3번. 4번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요. 경락이라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고요. 5번 담보가등기는 담보권이니까 경매가 되면 소멸하죠. 그죠? 담보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목적물이 경매되면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소멸합니다. 틀린 거 2번. 21번에 1번. 계속 말씀드렸죠. 가압류권자와 저당권자는 우열이 없다고. 가압류권자와 저당권자는 우열이 없습니다. 선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21번 같은 거는 굳이 안 봐도 되는 건데 2번 봅니다.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격려와 함께 임차인의 입주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구비가 모두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자가 우선하죠. 왜? 임차인은 다음날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니까 저당권자가 우선하게 될 겁니다. 3번 저당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고요. 이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법정기일 전후를 따지지 않고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도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당해세라고 보통 부릅니다.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죠. 5번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 채권과 재해보상금 채권, 최종 3년분 퇴직금 채권은 누구보다도 먼저 경매대가로부터 배당을 받게 됩니다. 요거 우리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서 본 적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린 거 1번. 가압류권자와 저당권자는 우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후가 없습니다. 평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2번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 1.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갑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우리 수차례 했지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병한테 팔립니다. 을한테. 그리고 나서 토지가 경매가 됩니다.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누가? 을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하게만 하면 된다. 저당권 실행 당시엔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없다. 저 건물 양수인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거죠. 1번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갑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이 건물을 샀다. 나중에 땅이 경매됐다. 을은 법정사건을 취득한다. 그죠? 아이고. 우리 요약집 124페이지 맨 위에 사례. 갑소유 토지와 건물에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2번 병이 건물 소유권 취득. 이 병이 요 문제에서 을이죠. 그죠? 그 사례에서 병이 요 지금 문제에서 을이죠. 을. 토지 건물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팔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토지가 경매가 됐다. 건물 양수인은 법정사건을 취득한다. 그죠? 22번은 다시 돌아왔어. 2번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이미 지상건물 소유자인 을이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토지 저당권 설정 전에 을이 이미 지상권을 갖고 있더라. 땅의 지상권이 먼저 설정되고 토지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즉 지상권으로 경락인에게 대응할 수 있다.
반면에 3번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이 건물을 신축. 그죠? 그러면 나중에 토지 저당권이 시행돼서 토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법정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번 토지 저당권 설정 후에 을이 그 땅의 지상권을 취하고 건물을 신축했죠. 그죠? 나중에 토지 저당권이 시행이 되면 당연히 지상권을 소멸해야죠. 에? 일괄경매하지 않는 한 일괄경매도 안 되죠. 을이 건물을 지어서 을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땅만 경매되겠죠.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거 건물은 철거돼야 되죠. 거기 4번. 5번 저당권 설정 후 갑을 상속한 을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했다. 토지 저당권 설정 후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하고 을이 상속을 받았죠. 그럼 을은 설정자 지위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그 설정자 을이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일괄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5번이죠. 틀린 거 1번. 23번에 366조 법정상권 성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해 보니까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하는 건물 지었죠. 법정상권 안 되지요. 그런데 니은 건물이 건축 중이었죠.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죠. 이땐 된다 그랬죠. 반면에 디귿은 건물과 땅을 함께 샀지만 땅만 등기를 넘겨받았죠. 이때는 안 된다 그랬죠. 리을은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됐죠. 안 되지요. 미음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토지 공유자인 각과리 그 토지 위에 각각 독자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이죠. 각과 을이 공유로 되어 있는 땅. 그런데 특정물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수익 하고 각각의 땅에 건물을 갖고 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죠. 그러니까 법정상권 인정되겠지. 따라서 되는 거 기억, 미음, 니은, 미음 2개. 요 23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 봤던 거죠.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여기 있었죠.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24번에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야. 법정상권 인정되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된다. 따라서 법정상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자, 24번에 2번은요. 23번에 리을하고 구별해야 되죠. 23번에 리을은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됐어요. 하지만 24번에 2번은 토지 건물 중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됐어요. 이때는 법정상권 인정된다 그랬죠. 23번의 리을과 24번의 2번을 구별해야 됩니다. 3번이 또 나왔네요.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됐습니다. 이때는 법정상권은 인정 안 되고 다만 토지저당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일괄경매할 수 있죠. 법정상권이 안 되니까 일괄경매라고 하는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도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4번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목적물 경매자께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그랬죠. 제3취득자의 시비. 틀린 거 3번. 25번 366조 법정상권 기억. 갑소유 땅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건물 소유권이 있어요. 똑같아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경매가 돼서 을이 낙찰을 받았다.
당연히 을은 뭘 취득한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니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 그런데 저당권 실행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 요거죠.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근데 저당권 실행 전에 건물이 양도. 되고 나서 저당권 실행. 법정사건 인정된다. 법정사건 인정된다. 그게 니은. 틀렸죠. 디귿 366조나 305조 법정사건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305조, 366조 법정사건을 배제하는 특이한 원칙적 무효.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법정사건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무효니까 법정사건은 성립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틀리면 니은 디귿 2개. 26번 을은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축적. 이거죠. 을 소유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을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 얘는 뭐 할 수 있다? 일괄경매 할 수 있다. 법정사건이 아니라 일괄경매 할 수 있다. 1번 갑이 토지만 경매했다. 그럼 법정사건 인정 안 되니까 건물은 철거돼야 한다. 따라서 토지 경락인 병은 을에 대하여 철거 청구할 수 있다. 2번 갑은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니지. 의무 아니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권리지 의무가 아니니까. 3번 건물 경매제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4번 갑이요 땅만 경매를 넣어서 자신의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 있죠. 민사소송법의 민사집행법의 과잉경매 금지 제한을 받질 않아요. 토지만 경매해서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괄 경매할 수 있다가 됩니다. 4번이 옳은 지문이 되죠. 5번은 을로부터 용의권을 설정받은 정의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어요. 이때는 일괄 경매 안 되죠. 땅에 대해서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했지만 나중에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된 경우, 이때는 일괄 경매 할 수 있지만 정의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일괄 경매 할 수가 없지요. 옳은 거 4번. 29번 을은 갑소유 땅에 저당권을 취득했고 그 땅에 Y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을이 X 토지와 Y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첫째, 저당권,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축조. 그죠? 두 번째, 갑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지만 갑에게 소유권이 기속된 경우, 이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억, 을이 토지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있을 때는 일괄 경매 안 되고요. 니은, 을이 토지 저당권을 취득한 후 갑이 건물을 지어서 병에게 팔았어요. 건물이 갑소유가 아니야. 일괄 경매 안 되죠. 디귿, 을이 토지 저당권을 취득한 후 정의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취득했지만 지상권 존속기는 만료가 되어 갑에게 매수 청권 행사해서 처분했으니까 건물이 갑소유가 됐죠. 그럼 일괄 경매 가능하죠. 그럼 결국 하나만 되죠. 2번. 그죠? 그래서 토지 저당권자 일괄 경매권 다시 한번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디귿처럼 제3자가 축조했지만 나중에 갑에게 소유권이 기속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일괄 경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디귿 하나 이렇게 되죠. 28번 갑은 병에 대한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자기 땅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줬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빨리 그리는 거예요.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땅을 팔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얘는 이제 제3취득자가 될 수 있겠죠. 갑은 병에 대한 채무담보로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병이 근저당권자라네요. 그리고 땅을 을에게 팔았대네요. 이렇게. 을은 제3취득자. 1번 병이 근저당권을 실행했을 때 제3취득자 을은 매수인 될 수 있죠. 2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하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요. 3번 갑이 돈을 갚았다면 갑도 을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갑의 병에 대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제3취득자는 뭐만 변제하면 된다? 최고액만 갚으면 된다. 채무자 갑은 다 갚아야 되지만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따라 4번이 틀렸죠. 을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야죠. 5번 병이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을이 X토지권을 사용했다, 상실했다. 이거 뭐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 576조. 얘는 매수인은 출제 상환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경매됐죠? 그러면 손해배상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 선악을 묻지 않고 을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담보책임이죠. 5번. 틀린 거 4번. 29번 갑소유 땅에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갑소유 땅에 을의 저당권이 있다. 을의 저당권. 1번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을이 경매한 경우 을은 경매재금에서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5개.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2번 X토지가 수용이 됐고 제3자가 압류했다. 을도 뭐 할 수 있다?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을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 할 수 있다. 3번 을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간물이 축조 소유하고 있다. 을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갑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 을은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경매자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3번 X. 건물 지워야죠. 건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4번 갑의 잘못으로 담보가치가 하해서, 갑이 뭐예요? 설정자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다. 5번 을의 채권이 소멸했다. 그 후에 을이 별도로 취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종전에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했는데 합의 전에 정해 지상권이 있다.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정이 있더라. 그럼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을은 정에게 저당권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질문 3번. 30번에 저당권 침해됐다. 1번 저당권자는 반환 조건이 없다. 2번 이미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유해 등기 말소 청구. 2번 X. 3번 저당권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으나 채무를 면제하지 못하여 저당권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건물이 지어지면요 경매도 잘 안 되고요. 법정상권 성립 여부가 다 터지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하락이 되는 걸로 봅니다. 즉 저당권 침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3번. 4번 저당권이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5번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감소 멸실하게 했다.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거 1번. 2번. 31번에 1번 아까 뭐라 했어요? 저당권 양도 양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합의만 있으면 된다. 채무자랑 몰상보증인 사이에서까지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다. 1번 X.
이번 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절대로. 3번 채권 소멸 후 말소 등기 전. 여기 보세요. 채권이 소멸했는데 말소 등기 전이야. 무효 등기죠. 그걸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3번 X. 4번 저당권 설정 후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현 소유자도 종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5번 저당권이 불법 말소됐는데 회복 등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됐다. 회복 등기할 수 없다. 5번이 답. 32번에 근저당권 1. X건물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채권이 일시적으로 빵원이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부정성 완화. 2번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하라. 3번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 4번 이자는 포함된다. 그러나 근저당권 실행의 경우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판례였죠. 틀린 거 1번. 33번 1번 최고액이라는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변제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1번 X. 존속기한은 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자는 약정이자를 말하고요.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담보됩니다. 4번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하지 않는다.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전부 담보된다. 5번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했다.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되지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 5번. 34번에 1번 채권 확정 전 채무 원인 변경할 수 있죠. 그죠? 이때 후수리 권리자 동의 필요 없죠. 후수리 권리자는 최고액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2번 채권 확정 전 채권 일부가 넘어가거나 누가 대신 갚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3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은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이 된다. 4번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했다. 채무자는 다 갚아라. 최고액과 지연손해금만 변제하고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5번 확정 이후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틀린 거 4번. 35번에 1번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 신청 시 확정이 되죠. 1번 틀렸네요.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경매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3번 확정 전에 채무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고 4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확정됐죠. 근데 확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 이후 발생한 이자나 지연배상은 최고액 범위 내라면 우선변제 즉 담보될 수 있다. 5번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채권을 확정할 수 있다. 틀린 거 1번. 36번 채권 확정 시기가 아닌 거라고 돼 있죠. 파산하면 확정되고요.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확정이 되지만 3번 근저당권자가 사망했으면 근저당권은 상속이 될 뿐 채권이 확정되진 않습니다. 4번 결산기 도래, 5번 존속기간 만료. 다 확정되지요. 37번 갑은 채무자 A 소유 토지의 최고액 5억 원, 존속기간 2년 안은 근저당권을 취득했고 을은 다시 토지의 근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채무자가 A고요. A 소유 토지에 1번 근저당권자 갑, 2번 근저당권자 을이 있습니다. 얘는 최고액이 5억이고요. 존속기간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1. X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경매 신청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근저당권을 소멸하죠. 경매되면 저당권 근저당권을 소멸합니다. 2. 갑의 근저당권 존속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지만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채권. 2년이 경과하면 확정되죠. 확정 이후 발생한 채권은 근저당권에서 담보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죠. 3번 의리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그 경매 실형은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번 최고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번 두 번째 줄 채권 최고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번 갑의 채권액이 실제로 6억이다. 갑은 5억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채무자에는 6억을 전부 변제해야 되죠. 우선 변제는 5억까지. 채무자 A가 갚을 건 6억 전부. 5번 갑이 경매 신청했으니까 갑의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죠. 반면에 을이 경매 신청하면 갑은 경락대금 완납한테, 매각대금 완납한테 확정이 되겠죠. 틀린 거 2번. 공동저당권은 쳐다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보지 마시고요. 우리 238페이지 가면요. 43번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근저당이라고. 이 공동근저당은요. 공동저당권 문제가 아니라 근저당권 문제예요. 그리고 공동근저당이라고 하면 첫째 최고액을 찾으세요. 채권 최고액. 두 번째, 이 공동근저당권자가 어느 목적물이 먼저 경매가 돼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이 있어요. 선배당 받은 금액. 먼저 배당받은 금액. 요걸 뺀 나머지를 답으로 골라라가 문제예요. 그건 공동근저당권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찾으면 돼요. 43번에 보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줬고 을소 X토지 Y토지의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인데 병이 신청한 X토지 경매 절차에서 8천 우선 변제 받았죠. 그죠? 그럼 차액이 얼마예요? 4천. 요게 답이에요. 공동근저당권 문제가 나오면 사례 형태로 하면 43번처럼 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답은 다른 거 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채권 최고액 얼마인지 찾으시고요. 먼저 받은 게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차액이 답입니다. 왜? 채권 최고액이 뭐예요? 우선 변제 한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천 우선 변제 받았고 나머지는 4천 우선 변제 받는 거죠. 답은 4천만 원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으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근저당권 공동 근저당권이 나오면 이렇게만 문제 풀으실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나머지 공동저당 문제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담보물권 다 했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계약법 좀 보겠습니다.